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3.1절 날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뭐 길은 안 막혔습니까? 오늘 지금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대학로 여러 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뭐 저는 아침에 그 CBS 목동 목동. 갔다가 이제 그 서초동에서 제건 녹화하고 그다음에 그 YTN으로 갔다가 예. 지금 여기 왔거든요. 상암동. 예. 그러니까 현재 다니는 데는 안 막히는데 예. 엄청난 인파가 온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2시간 이제 넘어가는데 제 스튜디오 밖으로 여의도 쪽이 보이거든요. 여의도 쪽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고 제 지인들이 여러 사람 저한테 지금 전화하고 문자 와 있어요. 여기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오늘이 상당히 좀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그리고 선고란 게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민심에 많이 민감한데 지금 오늘 이런 열기가 헌법재판관들 마음을 좀 움직일 것 같습니까? 특히 지금 40억을 일단 배제를 하면은 3명, 우파 3명만 이렇게 이 기각 쪽에 서면은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마음을 이제 그 움직인다기보다 예. 어렵게 단단하게 유지하는 거. 유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미 마음은 굳혔고. 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이미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6대3이었어요. 예. 그때도 이제 그 말도 안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예. 탄핵해야 된다. 음. 이 의원이 그때도 보수당에서 추천한 후보. 예. 그다음에 추미애 민주당 있죠. 예. 그게 새천년 민주당인가? 그때 서로 바뀌었죠. 예. 그 세 명은 예. 그때도 그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예. 취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때 공개는 안 했거든요. 예, 공개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실제 여론하고 추천이 누구냐 네. 이걸 무시는 못해요. 그럼요. 예. 따라서 이미 그 세 명은 예. 지금 김영도도 아직 믿고 있는데 그러면 4명이 되네요. 예. 이분들이 그 탄핵을 힘있게 반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예.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 뭐 새롭게 그 집회가 새롭게 마음을 바꿔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예. 기존의 그 우리 자유파 재판관들이 예.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 그거 계속 중요한 강하게 얘기예요. 압박을 하는 거죠. 예, 중요한 그러면 얘기입니다. 이게 끝까지 예. 소신 있게 예. 용기 있게 탄핵을 반대하도록 예. 힘을 실어주는 예. 이런 이 역할이 크다 봅니다. 그렇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그리고 김영도까지. 예, 그렇게 하면은 지금 어차피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도 이 4명이 탄핵을 기각시키는데 앞장섰죠. 네. 앞장섰고 마흔역 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만장일치를 자기들이 이끌어냈지만은 합의를 했지만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렇게는 또 개인 의견을 따로 지금 내기도 했습니다. 의원식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의견도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는 예.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9대0으로 다 됐는데 네. 좀 특수한 게 선관위 감사원이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9대0이거든요. 예. 근데 선관위가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도록 한 게 헌재에서 9대0이었죠. 예. 근데 그거는 8대0. 예. 만장일치. 예. 근데 그거는 4명이 다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문영배도 진주 선관위원장. 예. 그다음에 조한창, 지역 김영도, 선관위원장. 정정미. 예. 정정미는 남편도 선관위원장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절반이 선관위 편이네. 예, 선관위원장 했기 때문에 독립성. 예. 그래서 좀 특수한 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흔역은 또 자기들 밥그릇 자기들이 9명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 볼 때도 만약에 임명해도 윤 대통령이 못 들어온다. 어차피 못 들어온다는 거 보거든요. 끝나고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8대0 놓은 게 좀 특수한 경우지.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재판관들이 좌파 쪽에 투항해서 뭐 바뀐 게 아니다. 제 말에 윤 대통령 탄핵은 전혀 다를 것이다. 다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만장일치가 2개 나온 거죠. 예. 하나는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다. 이게 전원일치 나왔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 이게 8대0 전원일치 나왔는데 이것은 특이한 상황이다. 일단 선관위는 헌법재판관들 대다수가 선관위원장 출신이라서 선관위 편이고
또 40여개 대해서는 자기들 사람을 채우는 거니까 자기 사람 셀프 보충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아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가 지금 평의를 계속 하고 있죠. 평의 이제 8명의 재판관들이 하고 있는데 또 혹시 이게 정말 보통 선거일 2, 3일 전에 공고를 하잖아요. 언제 선거하겠다고. 이게 지금 3월 중순, 뭐 3월 11일, 13일 이때 결정이 될까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3월 1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재판을 4주로 잡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진짜 그건 할 게 없어요. 예. 정인도 양형 정인 말고는요. 정인이 없었고 예. 1심 판결문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걸 대부분 이게 인용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도 이게 3명이 하잖아요. 쟁점도 간단하죠. 예.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그렇죠. 그다음에 백현동이잖아요. 근데 4주 걸리는데. 예. 근데 현재는요. 이 쟁점이 크게 5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크게 5가지죠. 5가지고 거기마다 그 다수 의견, 별개 의견, 그다음에 그 반대 의견. 네. 다 이게 정리를 다 해야 돼. 쟁점마다. 아, 쟁점마다 다 해야 돼. 쟁점마다 이게 그 의견을 적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최종적으로 의견, 예. 최종적으로 이게 그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 예. 이렇게 평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걸릴 수 있고 8명이 또 하잖아요. 예. 8명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2주 만에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14일인데 예. 그때는 솔직히 쟁점이 없잖아요. 쟁점 없어요. 그냥 그 마랭그분이 선거법.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 따르자. 그거 근데 하나. 그게 14일 걸릴 거야.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11일이 예. 이유가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이정미 소장, 이정미 소장 맞아요. 퇴임이 예. 2017년 3월 12일이야.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3월 10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예. 따라서 오히려 기준은 노무현을 봐야 돼요. 예, 예. 노무현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14일 걸렸잖아. 딱 하나 가지고. 근데 예. 이번에는 쟁점이 정치인 체포, 예. 그다음에 선관위 국회 봉쇄, 예. 그다음에 포고령 위반,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엄 요건, 예. 여러 가지 쟁점이 많잖아요. 쟁점이 많은데 그 쟁점이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그 논란거리들이 막 발생이 의혹들이 되는, 발생이 되는 오고 있잖아요. 예. 저기 정치인 체포, 예. 여기는 홍장훈 메모가 그럼요. 최대의 그 공작 의혹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선관위나 국회 봉쇄, 국회도 봉쇄한 게 없잖아요. 국회 봉쇄 안 됐죠. 논란이- 다 들어가서 예, 예.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거 제가 판례 보니까 포고령 1호 일제 정치활동 그만두는 게 예, 있죠. 예, 예. 여기 대법원 판례가 2번 나왔어요. 합헌이라고. 아, 하뿐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정치활동을 일제 그만두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예. 이것 때문에 국회 실질적으로 계엄해적군이 침입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 이게 포고령 위헌이 아니다. 예, 예. 확고한 판례입니다. 예, 그 판례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저도 다 이게 소개했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본의 그 비상사태냐 아니냐. 예. 이거는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맞아요. 취임 맞아요. 첫날에. 맞아요. 예. 대규모. 예, 예. 그럼 이게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죠. 맞아요. 그 행정명령 막 내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국무회의 있죠. 요거는 또 김영삼 판례가 있더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면으로 금융실명제했죠. 아, 그럼 실명제 할 때, 예, 예. 예, 그때 사후에 회의록을 만들어요. 아. 사후에 부사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때 국무위원들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알려줘.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영문도 모르고 왔다가 사후에 만들어. 예, 예. 합헌이라는 거예요. 아. 따라서 이게 판례에 의하면 예. 위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국무회의 논란도 이제 없어지는 거네. 그렇죠. 예, 판례에 의하면은. 예. 따라서 저는 뭐 관계 이번에 순조롭게 예. 만에 하나게 만자일치를 시도하려면 끝이 안 날 거고요. 예, 예. 그게 아니고 이게 표결로 가더라도 과연 순조롭게 그 보통 때처럼 2주 예. 이렇게 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암초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약 임명을 안 하더라도 예. 만약을 이제 임명을 안 하겠죠. 예, 안 지금 뭐 최상목 대행이나 만약에 다음 주에 그 복결을 하더라도 그 한덕수 총리가 안 할 텐데 그러면 8명 체제인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평의를 끝낼지 안 끝낼지는 누가 결정을 하죠. 지금 그 변론 과정에서는 문형배가 재판장이니까 다 주도를 했는데 지금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는 그럼 주심 재판관이 더 끌고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평에는 이제 뭐 8명이 다 예. 의견이 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TF팀이 있어요. 연구관. 아, 연구원들. 예. 그분들이 그 다양한 버전으로 예를 들어 인용 의견, 네. 그다음에 뭐 각하 의견, 기각 의견 이런 이제 그 초안들을 써오면 예. 물론 이제 그 초안 쓰는데 방향은 정식 주심이 예. 잡아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정식 주심이 사회를 봐요. 아, 사회. 평의 주도권을 잡아요. 아, 평의 그렇죠. 그래서 쟁점별로 의견이 어떤지 예. 뭐 의논을 하겠죠. 예. 그래야만 이게 그 판결 초안을 예, 예, 예. 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이제 그 늦게 대법관 된 사람 신임자부터 이게 그 인용 기각 발표를 해요. 아, 신참부터. 예, 신참부터. 대법원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관행이 다수 의견, 다수 의견에 가는 게 관행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헌재는 달라요. 아, 헌재는 다릅니까? 주심부터 합니다. 아, 그렇죠. 헌재는 이 주심 재판관이 탄핵 인용 기각 의견을 표하는 거 최종적으로. 먼저 주심이 먼저. 주심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임 정계선에 갑니다. 정계선. 그다음에 이거 누가 하느냐면 조한창이에요. 같은 날 임명되면 기수가 낮잖아요. 정계선가 27기잖아요. 조한창이 높잖아. 그러면 이제 이래 되는 거 정영식, 그다음에 정계선,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한창, 신참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네. 그다음에 김복형이 되는 거예요. 김복형이가 최근에 조의대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김영도하고 이제 그 옛날에 김명수가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둘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문재인가 임명한 게 이미선 문영배잖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문영배가 하는데 저는 그 7명까지 의견이요. 기각이 4대 3일 끝이에요. 아, 그때까지 4대 3. 7명 하면. 7명 하면. 기각이 4. 그러니까 조한창, 그다음에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형, 김영도까지 기각. 정정민은 이제 여기도 김명수가 했으니까 이제 인용. 정정미하고 이제 김영도가 같이 했잖아요. 같이 이제 김명수인데 이제 김영도는 주로 이제 우파 쪽에 많이 지금 결정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대 3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대법원의 관례에 의하면 문영배는 기각 쪽에 서야 돼. 대법원 그렇죠. 다수 의견에 서야 돼요. 다수 의견에 서죠. 근데 문영배가 그럴 놈이 아니잖아. 문영배가 인용 쪽으로 설 것 같아. 그래서 4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선 문영배 두 표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전에 4대1을 만들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둘이는 확실하잖아. 따라서 이미선, 문영배 전에 4대2가 돼야지 4대4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게 위험합니다. 둘이가 제일 끝에 딱 기다리는데 인용이 100%잖아요. 그렇죠. 이미선, 문영배가. 따라서 그 전에 그 충분하게 기각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식 주심이 흔들리지 않고 기각입니다. 이러면 이게 그 조한창, 김복형이 따라온다고. 기각입니다 할 때 그 정영식이 왜 기각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설명 한참 하죠. 네. 그게 이제 좀 설득력이 있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김형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설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본인 의지대로 하겠지만은. 제가 본 경력 보면요. 화려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판사니까 아마 이게 자기 소신대로 표기를 할 텐데 뭐 3명은 저는 안정권이라 보는데 김영도가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죠. 근데 그 판결만 보면요. 이번 거는 보면 안 되고 그 특수한 사정이니까 판결만 보면 이번에 두 번 마흔역하고 선관위 그거는 이제 별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죠. 본인이 선관위원장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기 가족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 게 별도로 하고 판결만 보면 거의 100% 보수 쪽에 서 있거든요. 실제 보수가 맞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김영도도 탄핵 인용까지는 자기 이름을 남기기가 어렵지 않냐. 질문은 제일 많이 했죠. 16명 중에 15명 정인을 다 계속 질문했거든요. 맞아요. 아예 그 결론 내는 사람들은 묻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질문한다는 말은 기존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이게 오히려 계속 갈수록 대통령이 좀 억울하다 이런 게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영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맞네. 정정미 이런 그 재판관들 질문하는 거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없습니다. 좌파 쪽에는 거의 없었던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죠. 문영배도 진행 외에는 질문 안 해요. 그렇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선도 그때 저기 좀 도와주는 민주당 쪽 도와주는 질문 뭐 하나 하고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묻지 마 탄핵 이렇게 되는데 그 수를 이제 4명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4명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5명 돼도 돼요. 그런데 4명으로 묶어놔야지 가장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마은혁은 지금 완전히 그 이재명 문형배 이 내통조가 완전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마은혁을 집어넣자니 이 헌재가 뒤로 밀리면은 이재명의 재판보다 좀 훨씬 빨라야 되는데 이게 시간 싸움에서 좀 불리해지는 것 같고 마은혁을 안 집어넣자니 좀 위태위태하고 그 기각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마은혁 변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박찬대 밑에 당뇨로 일하는 그 방송하는 민주당 패널
박찬대가 친하더라고. 방송하는 네, 모 씨? 예, 김모 씨. 네, 네. 아주 이게 실세입니다. 민주당에서 방송 많이 해요. 아,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야기했더니 제가 물어봤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방송에서 제목이 8대0이잖아요. 아,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좌파 패널. 그분 이야기가 요즘 이게 박찬대가 잠을 못 잔대. 아, 그래요? 노이로제 악몽이 있어서 네. 잠을 못 잔대요. 네, 네. 그 왜 그래? 이랬더니 5대3으로 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를 오전에 임명 안 하면 그냥 권한대행 안 한다가 25분 전에 아, 돌아버리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야,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냐? 아, 왜 아니 그런- 만약이가 뭐 들어봤자 이게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론 재개하고 갱신해야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전 내에 임명 안 하면 오후에 그 여야정 거기 안 나가겠다. 우원식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예, 예. 권성동하고 예. 최상목. 예. 근데 거기 가다가 25분 전에 예. 회의를 무산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민생정당이냐 이랬잖아.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 요즘 이게 박찬대가 막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겉으로는 8대0 해도 내심 이게 5대3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없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막 밀어붙이는데 예, 예. 저는 최상목이가 그런 점에서 영리해요. 예, 예. 최상목이도 이게 보통 거리는 아닙니다. 예, 예, 그 서울법대 천재예요, 천재. 그렇죠. 예, 제가 서울법대 선배 옛날부터 알잖아요. 예, 예. 15년 됐어요. 저하고 형동생하고 지낸 지가. 예, 예. 요즘 제가 좀 비판했지, 두 명의 매가. 아, 그때 그랬었죠. 예, 저하고 예. 형동생 지낸 게 15년 됐어요. 강만수 장관 때부터. 예, 예. 예. 2008년.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게 그 한덕수가 컴백하거든요. 예. 한덕수는 제 느낌에 그 8대0 될 것 같아요. 아, 한덕수. 좌파들이 한덕수는 살려주고 윤석열 잡자. 이렇게 딜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이렇게 또 표시내면 안 되니까. 심지어 현재 어떤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 다 기각해주고 윤석열 한 명만 잡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최상목은 한덕수 핑계 대면 되거든요. 그럼 컴백이 확실하니까 또 먼저 나잖아. 그래서 임명 안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게 박찬대가 상당히 지금 막 신경질제이고 노이로제 안절부절이래요. 그건 직접 이게 저 들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제, 근데 제가 좀 하나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어제 이제 박찬대가, 오전에, 오늘 오전 중에 마흔여기 최상목이 마흔여기 임명 안 하면은, 오후에 열리는 그 당정협의회에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임명을 안 하니까는 그것을 25분 전에 3시 반에 하기로 됐는데 3시 5분에 무산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차를 돌렸다. 제가 그 말씀을 어제 들었는데 저는 어제 원래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협의회가 당 대표 그러니까 권영세 비서실장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최상목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제는 그게 아니고 원내대표 두 사람이더라고요. 두 사람하고 예. 최상목 우원식 4명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정을 하면은 이재명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린 게 아니고 박찬대 만나러 가다가 차를 돌렸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최상목을 임명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민생 정말 어제 반도체법 같은 거 그리고 뭐 추경 이거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걸 깨버릴 정도면은 맞네. 아까 그러기에 박찬대 그 친한 그 김모 패널이요. 예, 예. 또 뭐라 하냐면 그러더라고. 이재명이도 엄청 화났대. 아, 이재명도. 박찬대한테. 박찬대한테. 왜? 예. 왜? 그랬더니 이재명이 요즘 이게 중도 보수를 표명하면서 완전히 뭐 우클릭 위장하잖아. 예, 예. 근데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야. 한 방에 날려. 아니 민생을 보이콧한 거야. 예, 예. 민생을 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상의도 안 했대. 예, 예. 지금 이게 야, 그 때문에 크네. 상의 박찬대가 안 했을까? 안 했대요. 그거 제가 직접 들었고.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상당히 놀라고 민주당에서도 예. 당대표실에서도 놀랬다. 자르겠네. 안 자를까? 자르기까지 몰라도 요즘 이게 이재명이가 속상한 게 박찬대도 그랬죠. 우원식이 있죠. 그건 또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데 그렇지. 그러게 보류시켜 버렸잖아요. 예, 예. 상법 개정. 그리고 이재명이가 헌법 개헌하면 안 된다 했거든. 예. 근데 또 개헌 의장 자문위를 또 구성했잖아. 예, 예. 그래서 요즘 이게 우원식하고도 이재명이가 완전 틀어지고 박찬대한테도 어제 이재명이가 예. 깜짝 놀라서 완전히 도로함 타월 돼버렸잖아. 예, 예. 우클릭이. 예, 그렇지. 아무 실익도 없는 걸. 괜히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게 왜 25분 전에 돌아오냐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게 누가 민주당을 민생정당이라 하겠냐고. 이재명 레임덕인가요? 영이 안 쓰네. 그러니까 우원식하고 지금 박찬대가 예. 계속 이 자살골 놓고 정청래는 막 아예 멀어진 지 오래됐대요. 정청래도. 정청래는 떠나간 지가 이재명한테 이제 완전히 뭐 정청래 이제 자기 정치하나?
자기 정치보다 여러 실수를 많이 가지고 정청래가 계속 발등찍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정청래 최민희로 보거든. 너무 둘이가 자살골을 너무 많이 예, 맞아요. 지금은 이제 김민석이는 신임하고 김민석이를 다음에 차기로 후계자로 당대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정청래 최민희 그다음에 우원식 완전 찍혀 있고 어제 박찬대도 무려 근데 이게 상의도 없이 그냥 열받으니까 돌려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많이 컸다. 그럼 옛날에 코털인데 코털. 코 파주다가 이제 많이 튼 거죠. 결국 이재명이 좀 영이 안 쓰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네요. 이게 2부에서 다뤄볼 거지만은 이재명 사법 얘기하고도 좀 그 관련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이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저번에 그 서 변호사께서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임기가 끝나도 6개월 더 연장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이 만에 하나 이재명이 정권을 집권을 하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려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 불출석 특권 재판이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을 나중에 이제 헌재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명을 포진시켰다고 하는데 마언역도 그러면은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헌재 결정 나고 나서 임명을 추진을 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끝까지 만약은 임명을 하려고 할 거고요. 저는 뭐 이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신림동에서 같은 학원에 강의를 해가지고 그 만약도 제가 형동시하고 옛날부터 지냈는데 저희가 근데 이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관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헌법 파괴자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 헌법재판관을. 근데 민주당 끝까지 만약을 밀어붙일 거고 만약에 이제 한덕수나 언제나 윤 대통령 결정 끝나면 이게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명이 되면 당분간 9명이죠. 당분간.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사건을 자기 사건을 가져오려면 그거는 이제 4월 18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게 또 2명이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좌파가 나가고 7명, 그거는 2명은 이게 대통령 몫이잖아. 대통령 몫이니까. 그러니까 임명을 또 허락할 수도 없어요. 해서 민주당이 안 하죠. 그렇죠. 권한대행이 할 수는 없다. 내가 대통령 되거나 하면 내가 할게. 못하게 막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7명 가지고는 이재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6개월 연장 이 법을 밀어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명백한 위헌입니다. 위헌이죠. 그 헌법에는 6년 하고 연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12년 하든지 6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6년 6개월을 하는 거는 위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을 지금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얼핏 말씀 나왔지만 이 말씀은 좀 살펴보고 1부는 마치도록 하죠. 한독수 대행 아마 조금 전에 이제 8대 0으로 직무 복귀시켜 줄 거다. 그렇게 하면은 직무 복귀가 되면은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당장 해야 될 것은 마언에게 대한 임명은 보류를 하겠죠. 안 하겠죠. 그 세 사람 안 했다고 해서 그 탄핵이 됐는데 그 다시 이제 직무 복귀돼서 안 할 테고 또 하나는 명태균 특검법 이게 또 처리가 되면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건 완전히 보면은 국민의힘 전체를 뒤집겠다는 이야기예요. 명태균 특별법은. 무슨 뭐 선거와 관련해서 다 이제 뒤져보겠다는 거니까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정계선 조안창은 그러면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사이에 대대행 그러니까 처음에 직무대행은 그 한덕수인데 직무대행이 그러니까는 위헌적으로 정지가 됐으면은 대대행을 맡았던 최상목이 했던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거는 판례나 법리에 의하면요 명확해요. 이거는 이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가 합의제 의결을 하잖아요. 합의제 의결에서 뭐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어느 교과서나 판례도 무효로 봅니다. 무효로. 그럼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200석이 안 됐으니까 탄핵 의결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건 게 무효로 봐요. 취소가 아니고. 무효라는 거는 게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효력을 아예 없는 거지. 효력이 생겼다가 말 그대로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 없다.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너싱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가다가 스톱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스톱이다. 무효하고 대비되는 게 취소거든요. 취소는 이제 그 효력이 있다가 나중에 효력이 취소. 권한이 있는 경우는 소급해가 소멸시키는 거고 사유가 있으면 따라서 무효거든요. 무효. 그건 뭐 이설이 없고. 그러면 권한 대행은 계속 한덕수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최상목이가 대행으로 권한 행사한 자체도 무효죠. 예, 그렇지. 대행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 자리가 아니잖아. 정계선 조한창 임명한 것도 무효. 그래요. 그러면 이게 권한 대행이 아닌데 예. 그게 무효인데 그 사람이 누굴 임명한 데서 이게 효력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무효고요. 예, 예. 더 재밌는 거는 법에 보면요. 예. 판사 아닌 놈이 관여하는 것도 많아요. 어. 옛날에 예. 판사가 아닌데 재판에 관여해. 예. 그러면 이게 그 재판도 무효. 예. 재심할 수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요. 어디서 잘라댔지?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네. 논리대로 하면 이 국회 의결이 탄핵이 한덕수 무효. 예. 그다음에 최상목이 대행이 아니니까 예. 한 것도 무효. 예. 그다음에 판사도 아닌 놈이 재판했잖아. 예. 그것도 이게 무효. 그렇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게 지금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행정법 교수들이나 예. 법조인들이 아주 골머리 앓고 있으면 어느 선에서 그러면 유효하다 봐야 되느냐? 그렇네. 어디까지 무효로 봐야 되느냐? 예. 다 무효면 이게 또 법적 안정성 문제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어. 그때 이거 한덕수 권한쟁의 심판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빨리 지금 다른 일들을 많이 하기 전에 이 최상목 대행이 다른 일들을 많이 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만차 제쳐놓고 윤석열 대통령 여기만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대혼란을 또 헌법재판소가 자초를 한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계선 조한창 무효 그러면은 6인 체제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한덕수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헌재에서 예. 151석이라고 하자. 안 하면 이게 우리 난리 난다. 우리도 두 명이 이제 난리 나잖아. 그렇지. 판결이. 자기 둘이 당사. 그래서 본인들이 151석으로 당사자네. 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근데 또 책을 확인해 봤죠. 예. 모든 지금까지 절차는요. 기준 교과서가 있어요. 예. 2015년에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부속 계열이거든요. 예, 예. 헌법재판연구원이 그 4명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썼어요. 예. 거기 뭐 제일 상세 두고 전부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총리가 대통령이 권한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탄핵 사유일 때는 그냥 총리 때 사유가 아니고 예.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 한 대행 행위 자격으로 때는 한 거. 예. 200석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헌재 2명부터 정당성이 문제예요. 그렇죠. 선고 안 하잖아. 그렇죠. 2명이 무효라고 두 할 거 명은 아니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그 기능을 작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151석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면 선례가 되잖아. 그렇죠. 앞으로 계속 다 그럴 거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자기들이 그 때문에 골머리야.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대요. 자업자득이네요. 예. 헌재가 지금 완전 자업자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인데, 예, 일부에서는 그 지금 헌재 분위기를 받고 특히 저희들이 아니고 서정욱 변호사께서 헌재 투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 순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니까는 이 단계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4대4 기각. 예, 그 시뮬레이션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 그 힘을 모으는 그 상황이 지금 서울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헌재 물어봤더니 네. 주심 재판관 의견대로 안 된 건 없대요. 주심 재판관 의견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기승 제압해서 기각을 의견을 분명히 표시해 주면요. 그러면 이게 김복형 조한창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안 따라올 수가 없지. 7대1 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정영식의 역할은 저는 거의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타자가 이제 조한창, 그다음 타자가 김복형, 그다음에 김영두 이렇게 되면 4대2가 되고 마지막에 4대4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떨어지네요. 딱 말만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서정의 법대로 1분에 의해서 마치고 2부는 이재명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예, 1분에 의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